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밤늦게 10시 20분 53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는 이제 개인적인 연구하고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영상을 쉬기로 했기 때문에 밤늦게라도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 자, 일단 아사모 방송인데 당분간은 공개 방송으로 같이 진행을 할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사모란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사려는 사람들의 모임. 제 경우를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를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판단하시라. 뭐 엘리엇이랑 반대로 해도 되고 비슷하게 하셔도 되고요. 예, 작업 중인데 시총 빅2 헬리오 파크리오 머선 일이 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한참 엑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단 오늘 자료는 잔뜩 많아요. 헬리오랑 파크리오는 지금 작업하다가 놀래가지고 제가 좀 캡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왜냐면 이게 다 완성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마스터피스 헬리오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넣으면은 이제 파크리오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음마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작업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기방송 좀 전에 방송 안내해드렸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이후에 3가지 방송을 정기방송으로 합니다. 주식시황, 해외, 국내, 환율, 상품 등등. 그다음에 2번은 부동산 시황,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하는 거 맨날 하던 거죠. 그다음에 아사모는 이제 새로 하는 건데 개별 아파트 분석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다시 사려는 아파트들의 후보군과 또 회원분들의 요청 신청하신 개별 아파트 지금 거의 20개 가까이 됐어요. 이거 부랴부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멤버십 방송이지만 요약 방송으로는 공개 방송으로 간단하게 올릴 거고요. 정기 방송 이외에도 이슈가 되거나 하여튼 스팟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때마다 병행을 할게요. 지금 지난 거는 좀 지나가고요. 이런 거 지나가고요. 네. 이렇게. 네. 지금 매수 예상 시점 말씀드렸고요. 내년 말 전후입니다. 그 다음에 후보 아파트는 이렇게 헬리오시티처럼 이렇게 한 열 몇 가지를 제 기준으로 열 몇 가지를 연구를 계속 하는데 회원분들 거랑 그다음에 벤치마크 할 지수 관련된 거랑 하면 한 50개 아파트는 아마 꾸준히 이게 기술적 분석을 할 것 같아요. 실거래가를 가지고. 그리고 요게 일단 엘리엇 관심종 아파트가 14개입니다. 이 중에 하나 살 거예요. 송파구랑 강동구. 제 와이프 때문에 어디 멀리 못 가요. 그다음에 지수 벤치마크는 제가 살 돈도 안 되고 비싼 아파트들이 있고, 하지만 그 지역마다의 그 대표성 있는 아파트고요. 요거는 지금 우리 회원분들께서 요청하신 아파트입니다. 이제 이 순서대로 신청하신 순서대로 말해부터 가락쌍용, 북한산 현대아 3차 이런 거 쭉 할게요. 오늘 신청하신 레미안 대치팰리스랑 롯데캐슬 프리미어. 근데 이게 700세대밖에 안 돼가지고 시계열 데이터가 적으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데펠 여기는 완전히 신축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그 전에 이게 주공 아파트였나 뭐 시형 아파트였나 아니면은 무슨 뭐 민영 아파트인가 뭐 재건축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까지 찾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최근 신축이라서 거래가 건수가 적어서 좀 약간 애로사항은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정규방송 시작하는데 계속 만들면서 방송하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어디서 방송하는지를 모르는데 자동으로 알람이 가는데 혹시 알람이 안 가더라도 이 멤버십 탭에 들어가면 여기 방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공황이라 저는 올 거라는 가정하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아파트를 팔았고 곧버스와 달러를 매수해가지고 위기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헬리오입니다. 이건 처음 볼 거예요. 제가 월봉, 분기봉, 연봉을 이제 따로 로그 차트로 만든 거거든요. 아직 이건 제가 처음 선보이는 걸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헬리오시티가 마스터피스가 돼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마스터피스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일봉, 주봉, 월봉을 지금 만드는 거였고, 여기서 뭘 볼 거냐면, 다른 거 이거 추세선 이런 거는 둘째치고요. 여기에 헬리오 같은 경우는요. 입주가 요게 입주거든요. 여기 선이 있죠. 여기 선이 입주한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입주권과 분양권이 거래가 됐겠죠. 그것도 나중에 표시해야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딱 이렇게 갭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여기 갭이 하나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시형 아파트. 그러니까 이 전 데이터는 가락 시형 아파트잖아, 그죠? 그리고 IMF 직전에요 시형 아파트들이 폭발을 했어요. 이렇게
민영 아파트는 죽었거든요, 완전히. IMF 때 더 빠지고. 근데 시형 아파트는 싼 아파트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강동구에서도 고덕시형, 고래힐, 그 다음에 암사시형, 선사현대, 그 다음에 강동시형, 강동 롯데캐슬,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3위 끓인 1차, 2차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신동아, 이런 민영 아파트들은 고가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죽었어. 그러니까 어느 그 모든 아파트가 같이 올라가는 때가 있고 안 같이 올라가는 때가 있고 이렇더라고. 제가 4, 50년을 연구를 해보니까. 자, 문제는 제가 오늘 놀란 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요, 여기 데이터 갑자기 푹 꺼진 게 있죠. 위에 거는 그 명목지수고 밑에 거는 물가를 감안한 실질 매매가 지수입니다. 자, 여기서 뭘 볼 거냐면 명목지수로 볼게요. 명목지수. 갑자기 여기서 잘 올라가다 갑자기 푹 꺼진 적 있죠. 그럼 이거는 주문 실수나 아니 신고 실수나 뭐 전세를 잘못 넣었다거나 뭐 시형 아파트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엄청난 뭔가가 있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정상거래가 여기서 다시 올라왔을 거 아니야. 한 건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근데 결국 까질까질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푹 박죠. 이게 리먼 사태, 리먼이 파산할 때거든요. 이때가 2008년 9월 달에 리먼이 파산하고 10월 달에 바닥 찍었다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실수인지 자전거래인지 직거래인지 어쨌든 이상한 거래가 있는데 결국 거기까지 가죠. 자, 이걸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파크리오죠. 파크리오. 자, 얼마 전에 절반 가격으로 신고된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댓글에다가 그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성 거래야. 그런 걸로 왜 신경을 써.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요, 이렇게 되다가 여기까지 빠진다니까? 자, 일단 파크리오 봤죠? 아니, 헬리오 봤죠? 헬리오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지금 다 적용했는데, 조금씩 수정하고 있어요. 넘어갈게. 시가총액, 평형별, 평균 가격, 그 다음에 이건 보조지표, 이게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파라볼릭, 스타캐스틱, RSI, 코퍼크, 소나, 그 다음에 피보나치 그 되돌림 비율까지 다 있어갖고, 그 다음에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 있죠. 선이 쫙쫙쫙 거기 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선이, 여기는 다 직선이잖아요. 이거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돼요. 지지선이.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산술 차트잖아요. 산술 차트에서는 이게 지수 함수가 돼요. 이게 다 수학적으로 함수를 계산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확대해 볼게요. 얘가 갑자기 반토막 난 거래가 하나 신고됐거든요. 그것도 30평대. 30평대가 헬리오시티는요. 5,100, 여기 있네. 5,132세대야. 9,500세대 중에 5,132세대야. 다른 데는 1,000세대 넘는 게 없어. 평형이 이게 8개 평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단일 평형인 5,132세대, 거기서 한 건이 폭락을 했다고, 절반으로. 그래갖고 되돌림, 여기 38.2% 있죠.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서의 되돌림 비율이잖아요. 여기까지 박살났다가 반등했는데 제자리까지 못 가죠.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간다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피보나치 계수로 저점이 37.47%야. 여기 38.2%가 16억 7천이거든요. 이거 단지 평균가인데, 단지 평균가가 알고 보면 33평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일단 요걸 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서 주문 실수인지 뭔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돌아서더라도 결국 여기까지 가더라. 근데 이번에도 이게 뚝 떨어졌죠. 지금 반등하죠. 정상거래가 신고되니까. 정상거래가 근데 여기까지 못 와. 과거에는 여기까지 왔었거든. 여기까지 왔다가 빠졌잖아요. 여기까지 못 갔죠. 결국 이게 일로 간다니까. 다시 이 가격으로 가요. 왜? 거래 안 된 평형들이 있죠. 지금 26평짜리 1년 동안 거래가 안 돼. 20억이 넘어요. 마지막 거래가. 근데 호가가 지금 14억 5천, 15, 그러니까 14억대가 많어.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건만 신고되면 6억이 빠지는 거예요. 26평 얘기하는 거예요. 26평이 여기 보면은요. 746세대가 있어요. 25평이. 746세대 중에 한 건이라도 거래가 되면 14억대가 신고된다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6억이 빠진 게 된다고, 1년 만에. 결국, 그 세력들이 노린 게 이거 아닌가, 갑자기 이걸 된 거야. 근데 다른 데도 빠진 게 있는데, 다른 데는요, 거래가 많이 되면서 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다른 정상 거래에 묻혀서. 근데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이거요, 이 많은 거래량 중에 딱 한 건밖에 없는 거래야. 이거. 이상해. 자, 일단 그 다음에, 이거를 안 상태에서
자, 일단 이거 헬리오는 거의 다 99% 완성이 됐거든요. 자, 18평에 이건 기본 시세입니다. 기본 월봉이에요. 22평, 25평, 32평, 38평, 42평, 49평, 58평. 여덟 번째 평형이 58평인데 문제는 얘가 2년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없거나 데이터가 없으면 이걸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 세대수가 24세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뭐 폭등하든 폭락하든 아파트 9,500세대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면 돼요. 무시. 그러니까는 이걸 다 합친 게 아까 봤던 그 평균가예요. 평균가. 자, 그 다음 차트는 똑같은 8개 차트인데 이번엔 기술적 지표입니다. 기술적 지표. 자, 이게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밑에 여러 가지 레인지 오실레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여기다가는 파라볼릭은 안 넣었어요. 너무 그 거래가 띄엄띄엄. 이게 487세대예요. 자, 18평.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개별 아파트를 접근할 거예요. 마치 주식의 개별 종목, 매수 시점, 매도 시점, 그다음에 추세 이런 거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제가 이때 사세요, 파세요 이 얘기는 못 드려요. 그냥 기술적 지표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샀는데 어떤 아파트는 진짜 막 50%, 30% 올라가는데 어떤 아파트는 20% 올랐다가 마이너스 20%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입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시계열 데이터만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보조 지표들, 그 아사모 방송하면서 제가 스타캐스틱은 무슨 의미가 있고 RSI는 무슨 의미가 있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길게 봐야 되잖아요. 당장 여러분도 다음 달에 살려는 거 아니잖아요. 더 폭락하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반토막하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온다니까. 22평, 25평, 30평. 그러니까 보통 32평이 어느 단지든지 제일 많잖아요. 30평 국민평형이. 그거는 그래프 분석하기가 좀 나아.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25평은요. 마지막에 거래된 게 21년 10월달. 지금 1년 2개월 전에 거래가 된 다음에 한 건도 없어. 한 건도. 1년 2개월 동안 거래가 없다니까. 마지막 거래가 20억 9천만 원이야. 맞죠? 20억 9천만 원. 근데 얘가 지금 호가가 14.5억, 14억에서 15억 사이드라니까. 만약에 한 건이라도 누가 사면 6억이 하락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뚝 떨어지겠죠. 요거처럼 마치 요거처럼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짱대 음봉이 하나 나온다니까. 얘는 그 절반 거래 폭락한 게 있어갖고 얼른 제자리를 갔잖아요. 근데 정고점까지 못 가네. 그쵸? 그 다음에 38평, 42평, 49평, 58평. 58평 아까 얘기했듯이 2년 동안 거래가 없다니까. 2년이 뭐야? 4년이네. 4년. 2018년 12월 달에 거래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래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술적 분단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얘는 24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세대수엔 포함해야지. 여기는 임대세대 없지만 임대세대 있으면 그건 뺍니다. 시가총액에서는. 주식에서 우선주처럼 의결권 없는 것처럼 시가총액에서 빼는 것처럼.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헬리오를 지금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어저께랑 그저께 제가 헬리오가 2등이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2등. 물론 나중에 든촌주공이 들어오면 걔가 1등이 되고 헬리오, 파크리오 이렇게 되겠지만 파크리오를 이제 데이터를 딱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작업으로 막 여러 가지 보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 헬리오 기준으로 뭐 추세선, 파동 다 카운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보정 작업하는데 또 한 하루 걸려, 하루. 자, 넣습니다. 볼게요. 딱 넣습니다. 파크리오예요. 이거는 보정할 것도 없지.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뭐가 월봉인데 뚝 떨어진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잽싸게 다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슬슬 떨어지고 있죠. 이게 그 리먼 사태 때 말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건 있었다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갔더라도 결국 그 길을 향해서 내려오죠. 결국 이거를 저는 뭐라 하냐면 깃발 효과라고 그래요. 깃발 효과. 누군가 여기다가 하한가 같은 데 깃발을 딱 꽂아놨어. 그러면 지가 아무리 세력들이 올리고 집주인들이 담합을 해서 올리더라도 나중에 슬슬 빠져가지고 그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오더라니까. 물론 분기봉에서는 꼬리로 바뀌었죠. 이건 월봉이잖아. 그 다음에 연봉에서는 지금 묻혀있고. 자, 이게 헬리오입니다. 아니, 파크리오예요. 파크리오는 임대수가 없네. 나중에 고레일, 그 다음에 그라시움 이런 건 다 임대세대가 있거든. 그거는 시가총액에서 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6천 세대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파크리오나 이런 6천 세대랑 새로 최근 2, 3년 몇 년 안에 그라시움이라든지 이렇게 입주한 아파트랑 비교를 할 때, 시가총액을 비교할 때요, 그라시움에 거의 몇백 세대 될 거 아니에요, 임대세대 수가. 그건 빼야 된다니까, 시가총액에서.
같은 세대수라고 해도 임대 세대가 있으면 시가총액이 줄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기술적이니까 제가 차츰차츰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파크로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조지표나 이런 추세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매끈해요. 이따가 요거를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이따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풍덩 빠진 거 여기 뭐야 여기 풍덩 빠진 거 이거랑 이거를 조사를 해볼 거예요. 저는 다분히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요. 왜?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하이닉스, 요즘에 LG엔솔 이런 거 몇 종목만 움직이면 지수를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메이저들이. 저는 헬리오와 파크리오 그다음에 또 다른 아파트도 계속 추적하겠지만 있다고 봐요. 뭔가 이번에 시장을 망가뜨린 세력이 있거든. 확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로 하여금 도저히 살 마음을 없애버리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는 그 공포감을 이기고 지금도 제가 지금 당장 사는 것도 아니고 1년 있다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걸 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앞으로 5년 동안 하락할 건데 저도 8년 동안 하락한다는 거는 안다니까 제가 주장을 했잖아요. 책에다가 썼고. 근데 그 중간 반등파에 저는 이번에 엄청나게 강한 반등이 오려면 엄청나게 강한 폭락이 와야 돼요. 지금 IMF에서도 경고했죠. 2018년 뭐 그때 이전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몰랐고 금리 올릴 것도 몰랐지만 아파트를 팔았단 말이에요. 왜? 파동이 하락 파동이 오면 뭐 없었던 악재가 갑자기 막 나오고 이런다니까. 금리 올릴 줄 알았나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줄 알았나? 몰랐잖아요. 거기다가 PF 사태 날 줄 알았나? 레고랜드 사태가 날 줄 알았나? 몰랐어요. 근데 아파트를 팔고 나니까 겨우겨우 버티다가 결국 다 무너지잖아요. 막 자고 일어나면 2억 3억씩 떨어지잖아요. 올라갈 때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오르다가 한 방에 5억을 빠지더라니까. 제가 판 아파트도.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요거는 좀 전에 봤던 헬리오 차트에다가 데이터만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추세선, 저점, 파동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 이걸 수작업으로 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헬리오는 명목으로 보면 헬리오는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인데 약간 어긋났죠. 그 다음에 헬리오는 여기가 고점인데 약간 어긋났죠. 그 다음에 실질로 보면 헬리오는 여기가 저점인데 파크리오는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 다음에 헬리오는 여기가 고점인데 파크리오는 여기가 고점. 그러니까 헬리오가 여기가 고점인데 실제로 파크리오는 얘가 고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저점이 다르죠. 이걸 다 손으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여기 피보나치 계산한 거 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걸 다시 볼게요. 여기서 나와라 요거 딱 보시면 헬리오부터 볼게요. 네, 헬리오입니다. 헬리오. 자, 보면요. 여기서 IMF 저점이랑 그 다음에 이게 2012년 그 리먼 사태 막바지 있잖아요. 여기 이 저점을 쭉 이으면 함수로 만들었어요. 여기 함수로 보면 여기 함수잖아요. 함수. 여기 앞에 기울기 mx 플러스 b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쭉 가면 기가 막히게 지지됐죠. 이거 안 깨지잖아. 그 다음에 빡 올랐죠. 근데 얘가 이 근처에 왔다니까. 산술로는 좀 덜 왔고 명목으로는 바짝 다갔었어요. 나중에 이거 깰 수도 있다고 봐. 자, 근데 문제는 이 차트에다가 파크리오를 넣었잖아요. 제가 좀 전에 파크리오를 넣으니까 선이 이상하게 거질 거 아니에요. 얘가 이상하게 이렇게 거져 있다고 지금. 왜냐면 이건 헬리오 선이거든. 그래서 제가 일단 임시로 손으로 이게 까만 선은 손으로 큰 거예요. 이 저점을 IMF 때 저점 약간 틀리잖아. 그 다음에 2013년 이런 때가 저점이 아니고 여기는 2016년이 저점이에요. 빗변이. 근데 얘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딱 닿죠. 그다음에 실질로도 딱 닿죠. 이걸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니까 명목으로 봐도 기가 막히죠.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여기. 그리고 이게 다시 또 슬슬슬 내려와. 이거 잘못하면 깨게 생겼어. 실질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여기 닿죠. 번지 점프했잖아. 번지 점프보다 슬슬슬 빠지잖아. 자, 이거를 산술로 그으면 곡선이에요. 곡선. 여기 보세요. 여기 곡선 보이세요? 곡선 쭉 둥글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아직 이게 제가 보정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그 보정을 하면요, 요렇게 된다가 요렇게 될 거라니까. 여기에 이게. 근데 이 짓을 2009년도에도 했다고. 2009년도에도 2009년에 한번 번지 점프하면서 푹 꺼졌다가 올라왔죠. 뭐 주문 실수가 될지 뭔지 몰라도. 근데 얘가 반등했다가 결국 슬슬슬 빼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도 번지 점프 했죠. 그 다음에 슬슬슬 빠지고 있죠. 이게 다분히, 이게 차티스트 입장에서는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요, 음모가 있다고 본다고. 우연히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5파가 끝나면은 무서운 파동이 갖고 책에다가 제목을 대폭락이라고 한자까지 썼잖아요. 그게 지금 오잖아. 우연이 아니라니까. 제가 이런 걸 다 예상한 거예요.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게 다 기술적 지표를 다 나중에 내가 보정을 다 할 거거든요. 자, 이거 보정.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도 보면요, 여기 구름띠거든요. 구름대까지 첨벙했다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후행 스팬 있잖아요. 26개월 전에 첨벙했는데 캔들 안 깨고 번지 점프했죠. 근데 얘가 슬슬슬 빠지죠. 후행 스팬이 깼다니까. 깬 거야. 이때는 안 깼어. 이때는 깬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거 구름대까지 깨게 생겼어. 그 다음에 전세가도 슬슬슬 빠지지만 매매가가 더 많이 빠지니까 나중에 그 전세가율은 올라갑니다. 전세가율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상하게 하는 신축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축이 아니라 개별 아파트로는 이게 잠깐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16평짜리, 26평짜리, 33평짜리 이건 제가 Y쪽을 약간 보정을 했거든요. 나중에 보려고. 45평짜리 아직 보정을 안 했네. 52평짜리. 그러니까 파크리오 52평짜리가 그 헬리오보다 훨씬 비싼가 보지? 5번째. 그 다음에 얘는 6번이 없어요. 6번, 7번, 8번이 없는 거야. 지금 데이터를 넣었는데 데이터가 빵이니까 그래프가 깨져서 나와요. 그 다음에 8번까지. 그 다음에 파크리오가 그러니까 평형이 몇 개가 있냐면 5개예요. 5개. 헬리오는 8개까지 있거든요. 8개. 근데 얘는 5개야. 그 중에 33평형이 4260세대예요. 여기 다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 16평짜리는 340세대. 글씨가 크잖아요. 여기 있고 16평의 실거래가는 9억 3천이네. 자, 그 다음에 26평, 33평, 33평은 완전히 깼다가 올라왔네. 그 다음에 파크리오, 아니, 이게 뭐지? 45평, 52평, 그 다음에 없어예요. 자, 이걸 보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번에 뭘 볼 거냐면, 요렇게 봤을 때, 이게 아니고, 요렇게 볼까요? 이렇게. 헬리오, 이거, 단지의 평균가예요. 평균가. 대충 32평, 국민 평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때 한번 풍덩 빠졌다가 올라온 적 있죠. 그 다음에 슬슬슬 빠지다가 리먼 사태가 왔죠. 자, 이번에도 풍덩 빠졌다가 반등하죠. 그러다가 얘는 조만간에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니까. 자, 이거를 제가 국토부에서 봤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여기 날짜 나오는 걸 봐야겠네. 여기는 지수니까 날짜 나오는 거는 여기 날짜 나오네요. 여기 날짜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2007년 8월이죠. 여기 날짜가 나와. 이거 로고 차트라서 2007년 8월이랑 이게 22년 9월, 그러니까 올해 9월 달 두 개의 실거래가를 가서 볼게요. 자, 봅니다. 놀라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당시는 시형 아파트입니다. 여기 시형 아파트를 딱 봤어요. 거래가 엄청 많어. 자, 그런데 8월 달에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51제곱짜리인데 시형 아파트, 아마 얘가 단지가 커요. 하여튼간 그런데 여기서 다 7억 2천, 7억 4천, 3천 이러는데 갑자기 8,500만 원이야. 그 다음에 다시 7억 1,000대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왜 8,500만 원으로 신고됐을까? 전세면은 전세를 8,500만 원에 들었을까? 아니면 8억 5천만 원을 잘못 신고한 걸까? 하나도 없는데 얘 하나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래가 여러 건이 있었으면 얘가 묻혔을 거라고. 그렇게 짱대 음봉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다른 데는 다 꼬리 달고 올라가고 그랬다고. 자, 일단 이상한 거 봤죠?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9월달 끝다 보자. 올해 9월달은 헬리오죠. 헬리오인데 9월달 거 볼게요. 9월달에 13억 8천에 직거래가 됐어요. 근데 얘가 국민평형이야. 84제곱짜리야. 이게 20억, 21억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7월달에. 8월달에도 20억 9천, 22억이니까는 멀쩡했어. 근데 갑자기 13억 8천이 된 거야. 근데 얘 말고는 거래가 없어. 만약에 여기에 20억짜리나 21억, 1, 2억짜리가 있었으면 얘가 묻혀가지고 종가가 그렇게 험악하게 생기지 않았을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 26일 날 만약에 누군가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10월 달에 신고할 거 아니야. 이거 26일 날 9월 26일 날 거래된 걸 10월 달에 신고했을 거라고. 그러면 10월 7일이나 10월 8일 날 딱 눈치를 딱 봐가지고 10월 20일 날 딱 23일 25일까지 딱 기다렸다가 9월 달에 거래된 게 한 건도 없어. 야, 그럼 우리 둘이서 가라거래로 직거래로 하나 13억 8천짜리 하나 쓸까? 딱 썼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26일 되기 전에 한 달 안에만 신고하면 되잖아. 즉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9월 26일 날 실제로 계약서를 안 썼으면서 공인중개사가 꼈었으면은 약간 어렵지만 둘이 아버지랑 아들이랑 했다든지 아니면 중개사 2명이서 짜고 쳤다든지 아니면 불순한 세력들이 했다든지 하면은 10월 25일 날 가라 계약서를 쓴 다음에 신고를 10월 25일 날 해버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래가 두두두둑 떨어질 거 아니에요. 즉 얘보다는 비싸겠지만 얘보다는 싼 거래가 막 튀어나올 거라고. 그래갖고 지금 가격이 막 19억 18억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저기 파크리오를 볼게요. 파크리오. 자, 파크리오입니다. 파크리오를 딱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요렇게 보니까 2010년 5월 달에 이런 건이 하나가 있었네.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5월달? 5월달에 한 건 있었네. 5월달에 펑당 빠진 게 있었네. 자, 이거 가지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파크리오입니다. 파크리오 이게 언제냐면 2010년도 2분기니까 5월달 갖고 볼 거예요. 딱 보니까 5월달인데 4억짜리가 하나가 있어. 그런데 그 전에 84제곱짜리가 9억, 8억 3천, 8억 5천이야. 또 같은 달에도 8억 9천도 있고 7억 5천도 있고 1층이니까 뭐 8억대가 있어. 근데 갑자기 반토막난 거래가 신고된 거야. 여러분들 좀 전에 그 헬리오가 13억 얼마가 된 게 거의 반토막이죠. 얘도 반토막이죠. 그 다음에 정상 거래가 신고가 돼요. 신고가 되는데 8억 1천, 2천이니까는 뭐 멀쩡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슬슬슬슬 빠지고 있잖아.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가총액 1등, 2등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여기 있어. 어딨냐? 여기서. 아까 봤듯이 거래가 없을 때 딱 하필이면 이런 게 신고되냐고. 그 대신 이거 신고가 되니까 슬슬슬슬 빠져가지고 이 저점까지 내려오잖아. 여기도 퉁덩 빠졌다가 반등을 하면 여기까지 못 가고 슬슬슬슬 빠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헬리오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25평이 아까 말했듯이 20억 9천만 원인가 마지막 1년 전에 거래가 된 다음에 1년 동안 한 건도 거래가 안 됐어. 근데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마 어쩌면 벌써 거래됐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한 건이라도 신고되면 14억대가 신고가 된다고. 그러면 갑자기 뉴스에 막 나올 거 아니야. 헬리오 25평 드디어 14억대 신고, 6억이나 폭락, 이런 게 또 막 유튜브도 그렇고 신문에도 그렇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시가총액 차트기 때문에 슬슬슬슬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멀쩡하게 거래 안 되던 40평 50평 대도 나중에는 그보다 1, 2억은 떨어질 거 아니야. 즉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 갔거든요. 할머니 깡촌인데 할머니 혼자 사셨어요. 근데 손주 왔다고 닭도 잡아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닭장이 있는데 저는 그때 아직도 못 잊는 게, 갑자기 우리 손주 왔다고 씨암탉 잡아준다고 가갖고 갑자기 그 손을 쑥 집어넣었더니 닭 한 마리가 꼬락꼬락 하는 걸 딱 목을 잡아. 그리고 갔더니 제가 멀리서 봤어요. 갔더니 갑자기 목을 확 꺾어버리는 거야. 전 놀랐어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꼬꼬닥 막 그런 옆에 있던 닭들이 모가지가 확 이제 죽이는 그 할머니의 그거를 딱 보고서 갑자기 얼음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들도 아는 거야. 막 아까 꼬꼬닥 막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옆에 있던 친구가 끌려 내려가갖고 이제 통닭구이 일단 닭백숙이 있죠. 닭백숙. 그걸 딱 보니까 공포감이 확 접어든 걸 거 아니야. 걔네도 알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실거래가 살려고 막 준비했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반토막 거래된 게 됐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1억 싸게 샀는데 2주 있다가 3억이 더 떨어졌대. 그러니까 바보 된 거지. 2주만 기다렸으면 2억 더 싸게 사는데, 1억 싸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억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즉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이 갑자기 얼음 돼버린 거. 얼음. 못 사 이제. 왜? 사자마자 3일 만에 1억 떨어지니까. 지금 이런 공포감을 조성한 게 시장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까 저 혼자 내피셜이에요. 근데 이 세력들이 하는 행태를 잘 연구하면 내가 대박이 날 수가 있다고. 이번에 잘 사면 사람들은 웃기지 마, 사면 안 된다 그래. 7년 동안 사면 안 된대요. 저도 8년 조정을 하는데 중간에 삐파가 엄청 크게 나온 것 같다고. 그리고 팔고 나서 반토막 났으면 그 매력 있지 않아요? 조금 빠지면 안 사지. 지금 5억 떨어졌는데 저 2, 3억 더 떨어진 거 기다릴 거예요. 그러려면
그 자금 준비랑 이런 거 잘 해놔야 된다고. 초급매 나오고 로얄층이 나오면 30분 만에 그 가계약금 쏘고 다음날 집 한번 그래도 집은 봐야지. 그 다음에 계약금 정식으로 하고 잔금은 일주일 안에 치르는 걸로. 여러분들 3개월 보통 걸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번에는. 왜? 2년 있다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3개월 있다가 계약하면 지금으로부터 2년 3개월이 있다가 팔 수가 있잖아. 등기 기간이 있으니까. 양도세 중과 안 맞으려면. 봤죠? 이거 헬리오입니다. 헬리오. 근데 똑같은 그 짓거리를 요 새끼가 한 거예요. 요 새끼가 파크리오가 여기서 한번 풍덩 빠졌다 올라왔죠? 여기서 풍덩 빠졌다 올라왔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헬리오 보면은요, 갑자기 7억 3천이 8,500만 원 신고됐어요. 이게 이거 날짜가 없네. 이거 옛날에 이거 시형 아파트일 때. 그리고 최근에 20억이 넘는데 13억 8천으로 신고가 됐어요. 이게 닭 모가지 삐튼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효과를 봐요. 왜? 사람들이 술렁통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어떤 새끼 잡아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라시움 14억대 거래되고 나서 14억 8천인가 되고 나서 어떤 새끼 잡아내 그랬는데 지금은 13억대도 됐잖아. 즉 자전거래가 됐든 허수거래가 됐든 뭐 실수가 됐든 그런 게 한번 찍히면 나중에 슬슬슬슬 빠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작전이라고 치면 저한테는 솔직히 호재예요. 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파크리오 이제 옛날에 보니까 9억 8억 되던 게 갑자기 4억이 신고됐어. 이렇게 한번 모가지 비튼 게 나왔다니까. 분명히 이게 자전거래나 이 당시는 이게 자전인지 계약서인지 그런 조건이 신고 의무가 없었지. 근데 지금은 직거래인지 나오잖아. 이렇게 직거래 이런 22억짜리를 12억에 10억을 싸게 한 이런 직거래란 직거래가 어떤 직거래야 이거잖아요. 물론 다시 정상거래가 됐지만 그래도 22억대가 아니라 이제 21억대가 돼버린 거죠. 그쵸? 21억대가 막 나오잖아. 그전에는 거의 아무리 싸도 22억이 보통이었어. 23억대 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25억에 산 사람 이건 또 뭐야. 지금 뭐 10억대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5월달, 6월달이니까.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사려는 사람들의 모임 지금 많이들 모이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 저도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사는 거를 구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아파트 사세요 파세요 그 얘기를 못해요. 근데 지금 제가 분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파트 요청하는 아파트랑 또 제가 분석하는 거랑 또 벤치마크 아파트랑 하는데 한 50개 정도를 계속 꾸려 나가면서 특이거래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지금 특이한 건 아직 파크리오를 만드는 중인데 2번 타자거든요. 이거 만들고 나서 제가 마레프 할게요. 고객 1번 타자 마레프를 할 거예요. 그래도 처음으로 신청하신 분인데 제가 오늘 하려는 의도는 뭔지 알겠죠? 뭔가 이상한 거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시가총 1등 2등이 둘뻑하면 5,000세대 4,000세대 이러잖아요. 5,000세대씩이야 30평대가. 200세대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동물적 감각으로 야로가 있다, 뭔가 음모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엘리엇 그래프도 잘 만들고 이러는데 자꾸 음모 얘기 좀 말해. 괜히 신뢰도가 떨어진대. 근데 저는 음모를 생각하니까 아파트를 팔았고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 부동산 실패해가지고 연끌 자살했던 뉴스 안 나오죠? 일본이 91년도에 상투치고 버블 붕괴 무너질 때요, 17층에서 젊은 와이셔츠 입은 청년이 뛰어내리는 거를 카메라가 생중계하다가 뛰어내리는 걸 쫓아가는 장면이 나왔다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군중들 뒤통수 밖에는 안 보이지. 왜냐, 떨어져서 아마 다 죽었겠지. 17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런 사태가 온다니까, 우리나라에.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막 생긴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 하락의 초입 국면이에요. 근데 1년 지났어요. 1년. 근데 20, 30%, 30, 40% 빠진 게 수북하게 나왔잖아. 앞으로 1년 동안은요, 하락 기울기가 더 커질 거예요. 우리한테는 대박인 거야. 살려고 기다린 사람한테는. 안 떨어진 거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떨어진 거 샀는데 그 다음 떨어질 걸 내가 당한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잡으면 안 돼요. 떨어지는 칼날이 땅에 박히고 그거 뽑으려고 하면 안 돼. 눈비가 와가지고 진흙탕이 돼가지고 땅이 물러져가지고 그 칼이 옆으로 뚝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자서 주수면 되는 거야. 왜 내가 칼을 막 뽑으려고 그래. 충분히 안 빠졌다니까. 지금 시간도 아직 안 빠졌어. 왜? 그래서 레인지 오실레이터를 보는 거예요. 밑에 풍덩풍덩 돌아서는 걸 보려고. 자,
당분간은 공개 방송으로 할게요. 멤버십 방송 아사모 회원분들도 좀 양해 좀 바랍니다. 아직은 중요한 거는 아사모만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이런 엑셀 작업하고 또 주식 부동산 막 연구하느라고 뭐 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주말에 또 캠핑도 가고 그러는데 일일이 막 언제 또 보고 안 해도 되니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영상 주말에 못 올리더라도 조금 양해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